현재 시간 1시 30분 지나고 있고요.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의 특징주들 1시 30분 상황실에서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네이버예요. 어제도 저희가 이 시간에 네이버랑 이제 쿠팡 이야기하면서 네. 카카오의 신고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또 장중에 4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모두 쿠팡 때문에 또 상향 조정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네. 나오고 있어요? 네, 어제는 카카오 하셨나요? 어제 네이버 또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두 번째네요. 네. 많은 분들한테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려고 하는 MBN 화이팅입니다. 매일경제TV입니다. 네. 네. 멜토 TV 화이팅입니다. 네. 네, 일단 네이버를 보면서 이제 가장 먼저 드는 게 쿠팡이죠. 네. 쿠팡과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비교, 특히 쿠팡의 기업 가치를 뭐 블룸버그나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 뭐 지금 한 30조에서 50조 가까이 아직 뭐 지금 발행하는 수량이나 가격이 좀 정해진 건 아닌데 네. 그 정도까지 넘본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많이 좀 쳐준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가 지금 시총이 한 65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어떤 시장 점유율에 비해서 지금 이커머스 시장에서 쿠팡이 차지하는 게 13%, 네이버가 17%면은 훨씬 더 네이버에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포트폴리오도 다양하죠. 네. 뭐 어떤 쇼핑만 합니까? 그게 아니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라이커머스도 하고요. 네. 다 안 되니까요. 네. 네. 이런 이제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생각하게 되면 더 어떤 기업 가치를 주는 게 맞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지오소프트라고 하는 오아시스 마켓이죠. 이쪽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움직이면서 또 급등하는 모습들도 이런 여러 가지 변화의 연장선상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게다가 올해 쿠팡은 지금 뭐 누적적으로 적자가 뭐 5조 가까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방역 비용만 빼고 나게 되면 한 800억 정도 적자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네. 올해는 흑자나지 않을까라는 쪽인데 네이버는 올해 순이익이 1조 4천억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훨씬 더 줘야겠죠. 그런 쪽에서 비교하다 보니까 당연히 네이버에 눈길이 간다는 관점 쪽으로 그런 어떤 국내 이커머스 관련된 종목들의 어떤 눈높이를 높이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쿠팡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의 그 이커머스 부분이 재평가를 받으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58만 원의 목표 주가도 나왔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도 눈에 띄던데 사실 우리 시장에서 발을 빼던 외국인이 네이버랑 카카오는 올해 들어서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제가 월별로 수급은 계속 체크하는데 한 지난 12월 달부터도 계속 외국인 상위 매수 종목 쪽에 잡히는 게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종목들이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국인들은 BBIG에서 B만 빼고 B는 B만 바이오죠. 빼고, 네. 네, 이쪽만 빼고 지금 플랫폼이라고 하는 인터넷 그리고 게임 그리고 배터리 이쪽은 계속 여러 가지 시장을 리드하면서 파는 와중에도 이쪽은 사고 있구나라는 쪽이 확인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성장주 같은 경우는 저금리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계속 부각을 받죠. 아무리 밸류가 50배니 100배여도 여전히 성장한다는 관점 쪽에서 성장주가 부각되는 어떤 구조적인 지금 시장의 분위기 물론 한국도 비싸지만 해외는 더 비쌉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고밸류 부담에도 불구하고 성장세와 함께 나가는 부분들을 계속 부각을 받는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인데 나중에 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또 버블화의 또 하나의 촉발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네. 지금은 아니겠죠. 지금은 여전히 어떤 성장에 무게를 두는 움직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BBIG 관련된 종목들 이것저것 또 최근에 안 올라간 게 없을까라고 찾다 보니까 성장주 쪽에서 작년에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KINX라고 있습니다. KINX요? 네, 서버 쪽과 연결돼서 이쪽을 여러 가지 유지 보수하고 또 설치하는 이런 대표적인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제 막 전고점대를 돌파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그리고 작년도 좋았고요. 올해도 실적 흐름들 좋다고 하게 되면 이런 종목들도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이번 쿠팡 때문에 다시 BIG 종목들이 네. 두각을 보여주고 있으니 아직 덜 오른 KINX 같은 성장주들도 관심 가져보자라고 또 하나의 꿀팁 전해주셨습니다. 그럼 네이버로 돌아와서 이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당장 매도하려는 생각은 없으실 것 같아요. 40만 원도 돌파했겠다. 50만 원까지 더 보자. 또 50만 원 되면 60만 원까지 기대하실 것 같은데 김미스 대표님이라면 어떤 전략 세우시겠어요? 네, 일단 시장이 꺾일 때까지는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네이버를 사셨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시장에 다른 뭐 단기 매매하려고 사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고요. 어떤 추세 흐름들 계속 지켜보면서 사자라고 보셨을 때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이격은 벌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짧게 정리했다가 다시 흔들리게 되면 살 수 있는 전략은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물량은 가져가는 전략들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또 신규로 접근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또 한 3일 정도 강하게 부각받은 이 자리에서 사기는 또 힘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39만 원대 밑에서 자리 보고 거기서 어떤 그 이상으로는 사지 않고 그 밑에서 어느 정도 어떤 눌림목 만드는 과정을 한번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1차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거의 뭐 강한 변화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긴 힘든데 그냥 한 45만 원 정도, 한 10% 정도 더 움직이는 정도가 일단은 1차 목표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이버에 대해서 지금 당장 매도하라라는 의견 아니고 시장이 꺾일 때까지 두고 보자라고 했을 때 일단은 45만 원의 목표 주가를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빅히트예요. 저희가 사실 빅히트를 특징지로 다뤘을 때는 이제 상장 이후에 계속 내리면서 정말 세간의 화제가 됐던 그 당시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주가 분위기가 다릅니다. 네이버와 손잡고 주가도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 빅히트의 주가 상승 원동력을 좀 정리해 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외국인 매수세죠. 외국인 매수세요? 외국인들이 사니까 그것도 꾸준히 사니까 이렇게 주가가 변하는데 네. 거기다가 사업 구조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라는 쪽이 이제 부각을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이번 주 금요일 중요한 날입니다. 네. 아미분들한테 중요한 날이죠. 네, 새 앨범 나옵니다. 네. 네, 이런 것도 제가 홍보 좀 해주셔야죠. 받은 거 없습니다. 네. 예, 근데 일단 지금 또 B2라고 하는데 또 에디션이 지난번과 또 똑같은 어떤 그 앞글자를 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흐름들 쪽에서 이제 또 V 라이브죠. 이쪽을 네이버로부터 양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이제 언택트 쪽에 충분한 또 여러 가지 콘서트나 이런 분위기를 끌고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또 장을 마련했다는 관점이고요. 또 하나 눈길이 가는 게 위버스라고 하는 거죠. 위버스 맞아요. 네, 이쪽은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빅히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어떤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어떤 소속사들과도 같이 연계해서 충분히 어떤 팬들과 교감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관점 쪽에서 여기서 YG도 들어가고요. 네. 네,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저가가 나왔네요. 네. 학창 시절에 생각해 보면은 그 파란색 풍선이나 뭐 하얀색 풍선 들고 조용필 팬클럽. 오빠. 에이, 너무 같다. 아,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뭐 팬카페에 가입하는 건 봤어도 무언가 플랫폼에 가입해서 하나의 팬의 그 팬덤이죠. 팬덤을 만든다는 게 저는 상상이 안 됐거든요.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그만큼 많이 세상이 바뀌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SNS를 통해서 뭔가 이제 소통도 하고 거기서 이제 또 굿즈죠. 굿즈. 네, 굿즈부터 그리고 또 앨범까지 판매하는 여러 맞아요. 가지 창구로 쓰게 되면은 굿즈가 또 비싸대요. 상당히 비싸듭니다. 네. 네, 제가 열심히 벌어서 다른 그걸로 굿즈를 사고 있는 거 보면은 그렇군요. 솔직히 좀 속이 쓰리지만 네네. 좋아한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죠. 네, 그렇죠. 그래도 블랙핑크 포레버, 네. 제니 포레버. 네. 네. 근데 이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일단 또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어떤 소속사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또 연계를 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BTS 다음에 빅히트의 다음 주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죠? 투마로우 바이 투. TXT. 예. 투마로우 바이 투마로우. 네. 알죠. 이제 아시는군요. 압니다, 이제 압니다. 조금씩 따라가기 시작하는군요, 트렌드.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국내 여러 가지 소속 가수들부터 이제 해외까지 협업하기 시작하는 부분들인데요. 혹시 가수 중에서 그레이시 에이브럼스라고 아십니까? 아니요. 너무 어렵네요. 죄송합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고요. 잠잘 때 진짜 좋습니다. 자장가처럼 나긋나긋하게 네. 허스키한 목소리로 들려주는 가수가 있는데 네. 이런 분도 같이 들어가 있고 그 또, 플랫폼에요. 네, 들어가 있고 또 뉴홉 플럼 네, 이런 쪽도 그냥 고개만 예. 네네. 이런 그 어떤 해외 쪽까지도 이제 콜라보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쪽에서 앞으로 좀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국내 가수들뿐만 아니라 해외 유명 가수들도 이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돈벌이를 만들고 있다. 빅히트가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새해 첫날 16만 원으로 시작한 주가였는데요. 50% 가량 상승을 했어요. 빅히트 최근 주가 행보 보면서 가격 전략 세워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오버행 이슈나 뭐 여러 가지 흐름들이 이제 상장 이후에 나왔던 부분들이 해소되다 보니까 살짝 가벼워지고는 있는데 네. 그래도 또 어떤 6개월, 1년 단위의 또 여러 가지 보호예수 물량 풀리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다시 이제 신고가 쪽을 넘나들면서 지금 올해 보다 보니까 순이익이 한 1,800억 정도. 한 80%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반영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패턴이라고 하게 되면 조금 길게 봤을 때 지난 상장했던 가격대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가 27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7만 원대를 일단 1차 목표로 두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안착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시도하면서 변화가 나오는 부분들, 특히 눈높이에 맞는 실적 흐름들이 계속 확보됐는지를 시장은 또 확인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확인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신규로 접근은 지금 또 다시 한번 약간 또 어떤 며칠 사이에 조정을 받았다가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적어도 24만 원대 밑에서 대응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규 매수는 24만 원 이하에서 1차 목표 주가 27만 원 제시해 드렸고요. 손절가 20만 5천 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로 들어가 볼게요. 저희가 이 상황실에서는 장단을 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놀란 악재였는데요. 허위 공시 혐의 때문에 주가가 순식간에 하한가를 기록을 했고 지금 사측에서는 2시에 입장 발표를 유튜브를 통해서 한다라고 했어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언론이 먼저 보도했다라는 데에서 좀 반발하고 있던데요. 저희가 2시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온지는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고요. 일단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속상합니다. 네. 제약바이오 쪽에 자꾸 이런 얘기가 이슈가 되면서 주가를 흔든다는 것 자체가 맞아요. 많이 좀 속상한데요. 그와 함께 오늘 아침에 제약바이오 쪽에서 두 종목이 언급이 됐었는데 네. HLB와 G3BNT였죠. 맞습니다. G3BNT는 뭐 오보다란 쪽으로 약간 정리가 되는 것 같긴 한데 HLB는 일단 직접 어떤 회사가 어떤 해명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한 2시에 발표되는 부분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2019년도였죠. 그때 항암 치료제 미국 3상 시험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그래서 이를 어떤 허위 공시했다라는 쪽의 혐의가 지금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라서 이제 증권선물위원회에 조치가 있을 예정이다라는 쪽도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하게 밀렸는데 네. 아직은 또 회사 해명을 들어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급한 하락은 좀 어느 정도 많이는 했습니다만 아직 뭐 빠르게 변화는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들이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쪽에서 2시 이후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한가까지 갔다가 이제 입장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현재 구간에서 낙폭을 줄이며 13%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시에 어떤 발표가 나오는지가 주가 향방을 가르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HLB 그동안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지난 2019년도에 제약바이오 붐이 일어났을 때 당시 이 종목의 주가가 거의 20만 원 부근까지도 갔었어요. 네. 그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좀 쭉 걸어온 사업들을 봐볼까요? 네, 그때 한참 뜨거웠었죠. 네. 그때 거의 이제 임상 3상을 유럽 종양학회에 했었죠. 여기서 그때 2019년 9월 달에 네. 거기서 이제 라보세라니 항암 치료제죠. 이쪽이 임상 3상을 통과했다고 하는 쪽에 발표를 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한층 높아져서 3상이면 이제 거의 다 성공했다는 얘기겠죠. 네. 그런 쪽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그때 나왔던 2020년도에 시판을 목표로 한다라는 쪽인데 좀 시간은 지났습니다. 네, 그런데 특히 위암 3사 치료제 쪽으로 어떤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쪽과 함께 미국의 FDA 식약처 허가까지도 이어가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결과물이 나온 건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께서도 이게 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쪽에서 보고 있다가 지금 같은 이런 좀 청천벽력 같은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좀 당황하시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요. 네. 그런 쪽에서 아직 뭐 회사 측에서 또 오늘 같은 경우 발표 쪽에서 이쪽 말고 또 파이프라인 여러 가지 뭐 5개 정도도 있다라는 쪽도 얘기는 할 것 같은데 네. 일단 중요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가장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허위 공시 협의 고발은 사실 무근이다라는 이런 입장도 발표를 했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또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고요. 앞서 속상하다라는 코멘트를 하셨잖아요. 네. 이게 속상한 게 HLB 주주들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주주분들 전체적으로 해당할 것 같아요. 이런 뉴스가 악재가 벌어질 때마다 같이 출렁이는 제약바이오거든요. 오늘 장도 다소 좋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고질적인 문제 네. 그리고 또 바이오주의
또 씻어낼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오명들이 이런 쪽에 어떤 불확실성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이런 신뢰라든가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동안 뭐 잘 임상 실험을 진행을 했다가 임상을 또 실패했다든가 이런 어떤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좀 흔들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주를 투자하신다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는 일단 이런 변동성이 커질 국면을 어떻게 내가 잘 대응할 것인가 이게 먼저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단순한 장밋빛 전망만 가지고 1상, 2상, 3상 쭉 통과해서 이제 상용화가 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만 보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쪽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오늘 제약바이오주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파란불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 코스피가 장 초반에 보여줬던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럼 HLB 주주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저희가 이 2시 입장문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좀 시나리오를 몇 개 가정해서 세워볼까요? 네, 참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네, 일단 지금 시점 쪽에서 일단 낙폭을 줄이는 자리 쪽에서는 불확실성을 회피하겠다. 불확실성이 싫다라고 하게 되면 이를 좀 반등 시에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기준으로는 8만 원대에서 한 8만 7천 원 정도까지가 중요한 저항권으로 나오고 있는데 87,000원이요? 네, 이 정도 안까지 오히려 좀 낙폭을 축소한다고 하게 되면 그래도 아직 회사 측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어느 정도 단기 반등에 대한 흐름들은 단기적으로는 완성이 되지 않았나라는 관점 쪽에서 비중을 살짝 줄이는 자리가 맞다라는 쪽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정확하게 가격 전략을 제시해드리긴 좀 어려운 종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라는 이 악재 때문에 투심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낙폭을 줄였을 때 비중을 줄이고 나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제시해드렸어요. 참고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